반갑습니다. 3월 21일 금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 그리고 다시 하락하면서 보합 수준 마무리 됐는데 내용물은 일단은 양봉입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냐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파월의 약발이 하루밖에 안 갔다. 네, 그런 이야기.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답답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들은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자, 이 흐름들이 어느 쪽으로 틀 것인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약간 답답한 형태의 횡보,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분위기는 위쪽, 아래쪽을 결정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에 테슬라는 그래도 보합 수준 유지를 해줬다는 거,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안도를 느껴야 되는 시점인가요? 자, 아무튼 그런 형태의 느낌들로 마무리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HLB의 이 승인 실패가 나왔죠. 네, 승인 불발이 되면서 안 그래도 부담스러웠었던 코스닥 바이오 쪽 큰 폭풍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오늘 뉴스 쪽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연구소를 건설한다고 하네요. 양자 컴퓨터가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오히려 좀 급하게 나서는 것 같죠? 지난번에 그 이야기할 때 양자 컴퓨터 아직 멀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더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조금 빨리 치고 넘어가니까 이런 쪽들 지배하기 위한 그런 모습일까요? 자, 주가 1% 정도 상승했다. 젠슨항이 퀀텀 연구소 설치할 것이라고 밝히자 엔비디아 주가가 1%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퀀텀 데이 행사에 참석했고요. 양자 컴랩을 만든다고 밝혔다. 보스턴에 양자 컴퓨팅 연구소를 개설하고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과학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신성장 동력으로 양자 컴퓨터를 선택했다는 것으로 해석돼서 주가가 랠리한 것을 보인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오늘 조금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주가 최대 70% 급등한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죠.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몇 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지만 향후 강력한 상승세에 힘입어 박스권 탈출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테슬라하고 비교한다면 테슬라는 주가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막 쭉쭉 빠져나가는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올라가지 못할 뿐 폭락이라든지 이런 형태까지는 또 아닌 것 같다 보여지죠. 자, 이런 내용들. 그래요. 자,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 USB 아닙니다. UBS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엔비디아를 글로벌 탑픽으로 선정을 했다. 강한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중국 쪽과 연결된 부분도 있을 테니까. 다만 조정장이 끝나고 나면 기업들이 펀더멘탈을 다시 살려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 규모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트럼프의 집권이 끝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워낙 초반이고 흔들리는 게 심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정책들이 조금 안정화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오히려 반등세를 크게 보일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게 2018년도, 19년도 계속 주가 하락세 보였죠.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같은 큰 어떤 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요 트럼프 집권 시점에서 초반에 조금 살짝 애매한 모습 보이다가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생각하면은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 장세가 끝난 이후에 바로 주가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약간 1차원적인 생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난 1월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지만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한 상태지만
단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등등등 뭐 궁금한 문제로 궁금한 문제 때문에 고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자, AI 생태계에서 계속 선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쎄. 네, 그 다음에 BOA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도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엔비디아가 향후 70% 가까이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도 한다고 하고 미래 먹거리 계속 끄집어내고 AI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는 네,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네. 일단 횡보가 언제 끝나냐가 중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양자 컴퓨팅 같은 부분에 대한 뉴스는 네, 요거는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양자 컴퓨터든 뭐든 간에 어쨌든 AI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그런 요소가 되면 되겠죠. 자, 요걸 첫 번째 뉴스로 먼저 봤는데 요거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파월이 하루 만에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루 만에 끝난 연준 약발 일제히 하락 마감. 근데 이 정도 하락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지수 상황은 다 봤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연준을 압박했다. 야, 이거 제가 미국의 진짜 속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연준을 압박 시도했다.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와 또는 경기 부양 이렇게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내용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코인을 주고 있으면서 달러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코인 시장을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 코인은 뭐다? 달러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네. 왜냐면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를 거기다가 네, 쟁여놓을 수 있는 일종의 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려서 약달러의 어떤 형태를 띠지만 코인 시장에다 달러를 가둬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된다? 겉으로는 또 강달러의 모습도 살짝 보일 수도 있는. 야, 이게 되게 복잡한 전략이에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건 사업가라서 가능한 건가? 네,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관세가 경제에 점차 반영되기 시작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야. 네, 왜냐면 경기가 좋아졌어요. 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00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밑돌았어요. 괜찮아졌어. 오히려 경기가 좋아졌다. 네, 노동시장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2% 증가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의 해고 동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금리를 내려라. 이건 트럼프의 생각일 것 같긴 한데 금리를 내리면 기술주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무슨 이유가 깔려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처럼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은데 급진적으로 막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네, 자,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무역 홍보 정책 이런 거 현대차 이름 갖다 쓸 거면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한국 기업을 소환하고 있다. 백악관은 현대차 기업을 언급하며 트럼프 무역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백악관이 이달 말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 성공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현대차가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관세나 이런 쪽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죠. 네. 뭐 미국 멕시코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었던 어떤 공장 뭐 기아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
비해서 이제 현지에다가 뭔가를 만들게 된다면 충분히 영향력을 좀 볼 수도 있겠죠. 자, 미국을 제조업 분야에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더러운 놈들이 한국 기업을 계속 홍보하면서 우리나라만 계속 홍보하는 거야? 다른 나라들 뭐 TSMC 왜 많이 했는데 그거 해주지 왜 이러냐?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현대차도 미국 내에서 생산 현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트럼프 쪽 입장에서는 홍보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부분도 좋게 만들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도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뭐 소프트뱅크, 오픈 AI, 그 다음에 오라클, 그 다음에 요거 있었죠. 상당히 많은 돈 있었잖아요. 요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요거 인공지능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애플, 대만, TSMC, 이런 애들 같이 나오면서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다. 야, 홍보할 거 더럽게 없었나? 미국을 근데 제조업의 강국으로 만들게 되면, 안 그래도 강한 국가인데 미국 내에서 미국의 경기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많은 글쎄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계속 찜찜한 FOMC 여파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그 성장에 대한 지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계속 압박을 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글쎄 이건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관세 발효일로 못 박은 4월 2일까지는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FOMC 내용 낙관적이라면서 낙관적이지 않다고 또 얘기했다고. 자, 뭐 말 많이 이상하다. 그죠? 뭐 근데 대체적으로는 강보합 잘 올랐어요. 나쁘지 않았고 증시는 이제 횡보 정도만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답답했다 뿐이지 그렇게까지 문제시 삼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자 컴퓨터 얘기 또 나왔죠. 그들이 공개됐다는 걸 몰랐다는 거였다. 뭔 소리지? 양자 컴퓨팅 주가에 대한 부분들, 양자 기업이 어떻게 공개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옛날에 이제 과거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팅 기업의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나의 첫 반응은 그들이 공개됐다는 걸 몰랐다는 거였다. 그들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IPO 됐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였다. 그걸 몰랐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의 대표 주자인 그런 부분도 크게 떨어졌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괜찮게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양자 컴퓨팅 쪽으로 또 하겠다는 얘기고 이 시원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쪽으로 해서 뭔가 세우기로 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아까 했던 이야기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 HLB죠? HLB 어디 갔죠? HLB의 뉴스인데 이 HLB가 지금 저거를 실패를 했어요. 뒤쪽에 있는 여기 있죠? HLB 간암 신약 FDA 승인 불발. 이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게 뭔가 심상치 않았잖아요. 그죠? 탈출한 사람들이 승리자네요.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가 또다시 불발됐다. 2차 불발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안서 연구소를 또 하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보안 요청서를 발급했다. 진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심한 거면 무지하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 유튜브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유튜브에서 보안 요청 사유는 캄렐리주맙 공장 CMC 지적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BIMO 임상 현장 실사는 성공했대요. 통과했대요. 근데 CMC가 뭐야? 제조 품질 관리? 이쪽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보안 요청서인 CRL 상에서는 미비점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는 만큼 캄렐리주맙 개발사인 항서제약에서 신속히 FDA를 접촉해. 개발사인 항서제약에서 신속히 FDA를 접촉해. 항서제약. 야, 이 중국 쪽에 대한 뭐 그런 건가요? 네. 제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당황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자사주를 사들이고 막 그 쇼를 하던데 이게 안 돼버리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보완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다.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현장 공장 실사 이건 했단 얘기죠. 네, 이거는 했으니까 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래서 CMC 지적, 항서제약의 CMC. 근데 뭔지는 모른다. 그리고 항서제약의 문제를 공개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에 제출할 것이다. 이번 CMC 실사에서는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항서와 저희 CMC 전문가가 모두 경미한 사안인데다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에 긍정을 넘어서 확신에 가까웠다. 말은 쓸데없이 10개월간 계속 노력을 했지만 또다시 실망스러웠다. 다시 극복하겠다. 하하, 이거 끝이야? 그냥 죄송하다? 야, 주식은 이 문제가 되겠다.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코스닥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쪽에서 지금 하락 포인트가 크게 나타나고 그것도 바이오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얘도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문제 되겠죠. 네, 이거 떨어지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중국 쪽에 대한 그 지적인지 아니면 진짜로 뭐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럼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네, 해소가 된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내용이 네, 유튜브를 해서 할 게 아니지 않나 싶은데, 야, 이거 근데 참,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진짜 열불나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방법이 없죠? 네, 이거는, 네,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오늘은 개파라고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무조건 개파락입니다. 하한가 안 가면 다행이죠. 하한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에서도 버텼었기 때문에 하한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네, 야, 오늘도 좀 문제가 좀 많을 것 같네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있죠? 네, 중점 심사하겠다 금감원에서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시간에서 지금 하한가로 지키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그룹 지주사 주식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스페이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에 하나 엔진 등등등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선 방산에 아우르는 모습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선 방산주가 같이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가 어제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HRB가 한 번 더 때리고 내려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하나 쪽에 있는 이 유상증자는 모집가액이 주가 비교해서 매우 낮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전체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이번에 이렇게 시효를 해놓고 나서 그냥 유상증자 안 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죠. 네, 근데 이거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됐는지 검토할 것이다. 최근 대외 환경이 불확실해서 K방산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과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심사를 지원하겠다. 등등등등등. 글쎄요. 네. 일단
네,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악재 요인이 오늘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야, 요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시장이 가져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네,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긴 하겠습니다. 네, 주주 반발도 정면 돌파하겠다. 10년 뒤 매출 70조, 영업이익 10조 원 제시한다. 그냥 매우 빨리 뭐 하겠다 뭐 등등등 얘기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와, 이거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 근데 유상증자는 일단 악재예요. 악재고요. 신주 발행가액이 60만원이야. 지금 77만원인가 그랬죠. 75만원. 근데 이게 좀 악질적인 게 신고가 막 내놓고 나서 때려버리는 거지. 이게 물리는 꼭대기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유상증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팔아먹거나 손절매도 하는 용기는 잘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면 순식간에 한 20% 30%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를 또 일반 공모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내용들은 뭐 좋아요. 네, 장비, 설비, 뭐 투자, 뭐 그래서 운영자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쓰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네, 운영자금이 아닌 시설 투자 뭐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쪽 관련한 그런 부분들, 네, 등등등에 대한 건데, 돈을 잘 벌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해야 됐었냐, 네, 이런 느낌들이죠. 보통 근데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가 떨어지게 되면요, 주가가 좀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리고요, 또 연속적인 하락을 통해서 더 많이 떨궈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은 식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좀 식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주들, 네, 당분간은 조금, 네,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드네요.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 오늘도 네, 코스닥 쪽 바이오, 그 다음에 방산, 조선, 한화 그룹주들 이렇게 해서 조금 네, 안 좋은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수급적인 동향이 또 다시 이렇게 막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반도체 쪽은 나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하루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겠다. 오늘까지 네, 삼성전자도 조정이 조금 나올 만한 시기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이 더 나빠져 버리면 삼성까지 빠졌을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주는 형태로 했을 때 뭐 자동차가 올라가든 반도체가 올라가든 아니면은 2차 전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코스피 쪽에서 바이오도 그다지 썩 훌륭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현재 은행주가 들어와서 지지를 좀 해주거나, 지금 볼 거는 네 업종이겠죠. 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은행주, 요런 정도가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좀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조금 애매해졌네요. 그런 부분들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네, 모쪼록 가져오신 종목들이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내려갔으면 오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락세를 크게 만드는 것들도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나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을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복잡스럽습니다. 네,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 약간 심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여부를 또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네, 뭐 잘 따져보면 또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파이팅! 좋은 결과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